저희가 강의의 내용을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깊이감을 저희가 요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요 중에서 몇 개 장만을 추려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역, 논어, 맹자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의 주제는 관계입니다. 네. 인간관계. 모든 고전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엮어낸 그 강의를 하신 것을 책으로 만든 형식입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구절이라던가 스토리 혹은 단락 같은 것들을 추려왔는데요. 같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문장들이 와닿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이야기 발표회인가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형식적인 것.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 네. 것 같은데. 또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발표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세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이유는 일단 주역이 공자 선생님께서 그 가죽끈이 3번이 해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보신 위편삼절의 주인공인 책이라서 그렇다면 공자의 사상을 만드는 데 가장 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권을 정하게 됐고, 논어는 공자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일 것이고, 또 맹자는 그 이후의 사상가들 중에서 가장 공자의 정신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네. 세 권을 보는 것이 공자의 사상을 보는 데 앞뒤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세 권을 정했습니다. 네, 시대적인 맥락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책들은 대부분 춘추전국 네. 시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한 3세기 정도까지 한 500년에 걸친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자 같은 경우에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춘추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공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루한 사람처럼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 혁명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귀족들만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을 그냥 아무런 배경이 없는, 그렇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평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논어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분의 훌륭한 뜻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글을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쓸 수 있었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좋았어, 이게 좋았어 한 것들을 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언집, 명언집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게 트렌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나왔던 책들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대부분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른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여러 책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읽어보시고 다른 책들은 기회가 나신다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주역부터 같이 문장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이 점치는 책이에요. 거부감? 점치는 책을 막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은 잘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되게 궁금하고 괜찮게 느껴지게 한 신영복 선생님의 해석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점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람을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못 되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강한 사람이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약한 사람으로 느끼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해석을 하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대목이었어요. 유약한 마음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점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강한지도 모르지만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신 게 이 사람의 깊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신영복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따뜻해져. 느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별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분별을 정확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따뜻하게 해야 할 때와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때를 분별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주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좀 편견을 버렸던 지점이에요. 좋은 사람의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즘 좀 스스로 느끼는 답은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 한계를 제대로 모르는 순간에 나를 파괴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게 되는 그 맞아요. 일들을 만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느낌이나 그리고 와닿는 문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 혹은 동양 철학의 그 매력이라고 그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책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뭐 이 부분을 접어놨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 부분을 접어놨다가 계속 접어놓는 부분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느낀 것들이 항상 다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도 달라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한 구절들이 다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깊이 있게 와닿았고 또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하기에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게 된다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저도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전을 왜 읽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뭐 답이라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 사는 거는 그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그 시대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서 교훈을 얻을 것이며 어디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들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들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기 나오는 어떤 대목을 캡처를 떠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일에 되게 허덕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런 글귀들을 또 많이 봤겠어요. 근데 제가 캡처 보내준 걸 보더니 이래서 고전을 읽는구나, 고전은 고전이구나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울림이 다르다는 거죠.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평가받고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건 그만한 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볍게 쓰인 말들과 좀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제가 골라온 문장을 하나 더 읽어드리자면은 네. 저는 주역에서 티뿔을 뽑듯이 함께 가야 길하다라는 하하. 부분을 이제 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티뿔을 뽑듯이 함께 나아감이 길한 까닭은 뜻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데 함께 가야 좋은 이유는 우리가 안에서 뜻을 찾는 것.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그러려고 해서 이것이 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외부의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외부의 무언가를 좋게 바꾸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전보는 책이죠. 전보는 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네가 지금 그러면은 왜 함께 가야 하는지 뭐 사업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너희는 동업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같이 가서 더 외부의 어떤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다. 혹은 뭐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같이 공부를 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양한 해석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해석들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금 저 혼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슬슬 좀 같이 하는 분들이 이제는 조금 생겨나는 것 같아요. 팀이 중요해요. 네,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게 역시 진짜 같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가가 또 맞아요. 정말 내가 이걸 힘을 내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게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건 팀일 때 훨씬 많은 것을 멀리 갈 수 있다. 너무 진부한 얘기인데 그걸 실제로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예전에는 가능했던 일들이라면 나의 한계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고 싶은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이게 물론 나 혼자 하려면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일인데 그게 팀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단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대학원에 다시 돌아오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도 지금 굉장히 네. 다가오네요. 책이다를 하는데 아, 그렇죠. 저 이거 혼자 쓰면 못해요. 민우랑 안 들어왔으면 누가 애에 관한 얘기를 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저 하겠어. 만약에 혼자 했으면 편집할 수 있는 준영이가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요즘은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과정까지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그 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 자리가 네. 딱 되는 순간에 네. 훨씬 많이 나아가게 되는 지점들이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함께 가야 멀리 간다 막 이런 말 정말 싫어했는데 같이 해 같이 막 이런 거.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를 저는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논어 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논어에서는 제가 좋았던 문장부터 한번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뭐 이거는 항상 좋아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문장입니다. 번지가 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인이란 애인이다. 이어서 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지란 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공자님의 그 핵심 사상은 인입니다. 어질 인자죠. 그래서 뭐 어질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지인이다라는 게 너무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를 사랑한다까지는 다 되게 그냥 머리로라도 혹은 경험으로라도 이해를 하는데 누군가를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조차도 사람을 아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결국에는 이 모든 그 논어의 뜻이 하나로 그 통일되어 있고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책이 얼마나 그 좋은 책이고 얼마나 깊이감 있는 책인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장을 골라왔습니다. 저도 지금 논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고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논어 중에서 그 마을에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소제목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공이 질문했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저는 되게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20대 때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나를 싫어했어도 말을 안 했거나 네. 별로 티가 안 났거나 근데 심지어 그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보다 좀 위의 사람이었어요. 좀 제가 어려워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네네. 대놓고 싫어하는 그게 저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생각하고 있던 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는 게 반가웠어요. 결국 자기의 모습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는 요즘의 생각과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두 번째가 준영이가 말했던 그 대목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남을 아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간 전제 조건 같은 게 뭐냐면 그 상대도 나를 사랑하고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선의를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별로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되게 늦게 깨달았고 그 지점이 또 분별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어떤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육아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제가
쏟아야 하는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이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관계의 폭이 확 줄어드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또 이렇게 반작용이 있는 그런 관계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게 꽤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지혜로운 네.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저도 이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맹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미연님께서 먼저 좀 와닿았던 문장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맹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제목은 화살 만드는 사람과 갑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화살 만드는 사람의 태도와 갑옷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누구를 찔러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늘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삶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업으로 삼아야 할 기술을 결정하는 일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자세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래서 활을 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활을 잘 쏘아야 하지만 만약에 관역에 맞지 않으면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그 까닭은 찾아야 된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반성이 저는 너무 뼈아프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남 탓을 하고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게 어떤 나를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하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 굉장히 네.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진짜 상처받지 않기라는 목표만 본다면 그만한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과 그 상황을 극복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이고 만약에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다른 곳으로 탓을 돌리는 것보다 내 안에서 달라져야 할 것들을 찾는 게 저는 더 빠르다는 걸 요즘 실생활로 많이 느끼거든요. 단적으로 우리 남편이랑 오늘 싸웠는데 이거 영상 나가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뭐 그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싸운 거 남편이 알죠. 오늘 남편이랑 이렇게 싸웠어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당연히 남편 탓을 했죠. 그냥 화를 내고 싶으니까. 근데 남편이 또 내 탓을 하는 거네요. 뭐 늘 당해왔다 이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저도 깨달았어요. 이 상황을 빨리 정돈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 화를 오히려 가라앉히고 그냥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나도 문제가 있었어 이걸 인정하는 거였는데 그냥 괜히 화내고 싶으니까 막 거기서 이제 남 탓을 계속 한 거죠. 왜 요즘은 상처받지 않는 것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들이 넘쳐나잖아요. 힐링이 대체로 그렇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해요. 내가 무조건 막 진짜 개또라이인데 저 사람이 인간 말종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데 그게 아닌 상황들이 솔직히 내가 나를 다 반성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의 자기 반성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내 탓인지 진짜 제 탓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반성의 태도를 항상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것 같아서 이 대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얘기할 때 항상 그 균형점이 어딘가가 되게 그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분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또 어떤 순간은 그래 이거는 내가 반성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구분할 것인가가 사실은 지혜이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향 혹은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기 반성이
자기 합리화나 자위보다는 차원이 높은 생명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처신을 할 때 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겠지만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극복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높은 생명운동이라는 것은 그 생명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반전이 된다거나 좀 이 상황과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것은 자기 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네. 고른 문장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사실 뭐 이 뒤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심, 사용지심 뭐 이런 것들 네.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왜 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선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딱 뭐 무로 자르듯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맹자가 당연히 맹자도 사람이 선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건 선택의 지점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선택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때의 동양 사상가들, 특히 그 유교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믿고 싶고 그 우리가 믿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사회에 크게 다른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먹힐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이다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막 컸는데,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던 것 같진 않지만 또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선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선해질 수 있을 거야라고 믿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좀 그 어떤 동지애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저는 고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가 한 번이라도 더 팔리고 한 번이라도 더 읽게 보람 된다면 있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책이니까 네. 꼭 한번 다들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재밌을 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